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만함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20일 3대 지수 혼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장에도 진입하는 등 내용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0.02% 상승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한 셈인데요. 장중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하락폭을 대거 반납을 하고 강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전장보다 0.01% 반등한 수준, 즉 소폭의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종가가 지금 3,901.36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는 3,810선까지 하락을 하면서 약세장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장 대비 0.3% 하락한 11,354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S&P 500 지수가 장중에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통상 주가가 고점 대비 10% 하락을 하면 이제 조정장에 진입을 했다고 하고요. 20% 이상 하락할 경우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약세장에 진입을 한 후 거의 30%가 가까운 수준으로 낙폭을 키우고 약세장을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장중에 S&P 500 지수가 3,810.32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2.32%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걸 이제 지난 52주 고점인 1월 4일의 고점과 대비하면 20.7% 급락한 수준입니다. S&P 500 지수가 기술적인 약세장에 진입한 것은 2020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2020년 3월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주가가 폭락했던 그 당시인데요. 그 이후에 약 지금 2년 만에,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약세장을 터치한 셈입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S&P 500 지수가 3,900선을 회복을 하면서 다시 고점 대비 낙폭을 19% 정도로 줄이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최근 이번 주 내내 S&P 500 지수는 약세장의 문턱에서 간당간당하는 모습이고 또 장중에는 이미 약세장을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추가 하락을 하면서 11,300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 지수는 31% 하락한 수준이고요. 약세장이 굉장히 깊어진 모습입니다. 네, 샌더스 모리스 해리스 투자회사인데요. 여기에 회장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Stocks are still liberally priced라고 했는데요. 아직도 약간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을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끌어올려왔던 이런 사이콜로지, 긍정적인 심리가 turned negativ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증시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풀렸던 유동성을 대대적으로 걷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강세를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요. 이것이 기조적으로 꺾이는 굉장히 좀 특수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평균적인 베어 마켓, 평균적인 에버리지 베어 약세장은 보통 338일 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1년여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약세장 진입 여부를 조금 주의해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락 추세는 338일 중에서는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우리가 이걸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하방을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인터림 랠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런 베어마켓 속에서도 일어나는 랠리가 발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하락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제 시장이 약세장에 빠진다고 해서 그 약세장의 강도가 매번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약세장에 진입을 한다고 해서 이제 폭락 30%, 40% 이제 폭락을 하는 케이스도 있는 반면 또 20% 안팎에서 낙폭이 조정이 되는 약세장도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CFRA의 전문가는 이 약세장에 우리가 비록 약세장에 지금 근접을 했고 거의 진입을 했지만 이 약세장의 주가 바닥을 20% 수준 부근에서 저점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뉴욕 시간으로 금요일인데요. 한 주간 뉴욕 증시 성적을 보면 좋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 기준으로 다우 지수가 지금 8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8주 연속 하락을 한 것은 1923년 이후 가장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하락 추세가 이제 심상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주간 4%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이번 한 주 동안 5%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6%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기존에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했던 주식 셋오프가 기술주라든지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에 집중이 되었었다고 하면 이번 주에 또 충격이 컸던 이유는 이런 주식 매도세가 소비 관련주 그리고 다우 지수, S&P 500 지수 이런 우량 종목을 추종하는 S&P 500 지수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기술주, 성장주에만 이제 이런 셋오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올해 현재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플러스 실적을 기록한 업종은 이제 에너지 섹터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이제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이런 수익률 플러스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상황을 좀 좋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제 이번 한 주가 굉장히 miserable, 절망적인 한 주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하락세는 이렇게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이 starting to recognize,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의 수익성이 위험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향후 올해 내내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좀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리안츠 인베스트먼트에 있는 조한 그랜 분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At some point, 이제 어떤 순간에는 이제 시장의 이런 모멘텀이 바뀔 수도 있다. 약세장 모멘텀이 바뀔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시장의 모멘텀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런 큰 이슈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플레가 내려와야 할 것이고, 물가 상승률이 진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spending money again에 대해서 다시 이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feeling good 해야 된다. 다시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기분이 좋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물가가 좀 진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네, 지금은 이제 물가가 뭐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을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이제 소비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반전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상당히 long 사이클이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심리가 뭐 하루 걸러 하루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 주가가 조금 하락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상 우리가 약세장에 진입을 해도 그 안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가가 이제 한 방향으로 매일매일 하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세장에 들어가도 때때로 베어마켓 랠리라는 일시적인 반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베어마켓 반등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저점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 수석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이 오늘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sell any rips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통 우리가 buy the dip이라고 하죠. 저점 매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하락을 한 모습이지만 저점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지금 sell any rip이라는 말은 이제 통상 고가 매도라는 뜻입니다. 고가 매도라는 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점에서 이제 매도하라. 이제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일단 우선 팔아라 이런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모멘텀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세장 속의 랠리가 일시적으로 나온다면 그 고가라도 어떻게든 이용을 해서 팔아라라는 의미입니다. 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다른 이제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시장의 바닥을 가늠을 하는 캐피툴레이션 관련 지표를 설명을 했습니다. 캐피툴레이션은 이제 시장의 항복이라는 의미로 이제 주가가 이제 투자자들이 모든 주식을 이제 내던지기 시작할 때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제 완전히 항복을 했을 때가 캐피큘레이션 지점이라고 합니다. 캐피큘레이션 지점에 다가가면 주가가 바닥에 왔다라는 이런 생각을 월가 전문가들이 하고요. 그러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집계하는 인덱스가 있는데 이게 불앤베어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이제 강세장 혹은 약세장 인디케이터인데요. 지금 현재 수준이 1.5를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extreme bearish라고 해서 이제 극도의 약세 심리인데요. 지금 거의 그쪽에 근접해 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요 불 앤 베어 인디케이터만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약간 항복의 시점에 조금 더 다가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에 한 설문이 있는데요.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지금 펀드 매니저들은 2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현금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 점 등을 보면 어떻게 보면 캐피큘레이션 포인트가 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이제 완전히 우리가 지금 항복의 지점에 근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ther pieces of puzzle이 missing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관 투자자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민간 클라이언트의 어떤 캐시플로우를 보면 캐피큘레이션 저점에 지금 아직까지는 다가가지 않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과거 40년간 있었던 주가 폭락 시 주가의 어떤 크래시가 일어났을 때는 항상 이제 일본 엔화의 급격한 강세가 동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엔화 추이도 이제 같이 좀 잘 살펴봐야 할 요인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약세장에 진입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식 종목 중에서 가장 큰 폭의 CNBC 방송이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금 네, S&P 500 지수 종목 중에서 뭐 엣지라든지 페이팔 그리고 넷플릭스, 모더나, 언더아머 이런 종목이 지금 60%에서 최대 74.5%의 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2주 고가 대비 6, 70% 지금 하락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종목 중에서는 이제 줌이라든지 도큐사인, 페이팔, 넷플릭스, 모더나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루시드 이런 종목들이 지금 6, 70%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브코어 ISI도 오늘 조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한 종목이 또 그만큼 바닥을 찍고 또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반등 여력이 있는 종목을 몇 개 꼽아봤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이 20억 달러 이상인 종목 중에서 가장 낙폭이 크고 또 투심이 극도로 악화된 종목을 이제 뽑아봤는데요. 이 중에서는 보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S&P 500 지수 구성 섹터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술주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율소비재라든지 산업재 등이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융주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S&P 500 주요 종목입니다. 혼조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선 테슬라가 지금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 빅테크 종목들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애플과 아마존 강보합 마감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티가 아마존을 자사의 최선호 종목 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아마존에 대한 뭐 이런 아마존을 이제 최선호 종목으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아마존의 주가 반등에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오늘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4,100달러로 이제 유지를 했는데요. 아마존 주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애플에 대해서도 오늘 좀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이브스라는 애널리스트인데요. 이제 조금 IT 분야에서 유명한 애널리스트입니다. 이 댄 이브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시장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애플이 이제 이런 폭풍우를 견딜 수 있게 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중국의 봉쇄라든지 공급망 차질이 애플 주가에 지나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애플을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가 그 워렌
버핏인데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애플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오마에서 한 주주총회에서 버핏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애플을 더 매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애플의 주가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140달러도 깨고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가 들어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 하락 좀 두드러졌는데요. 엔비디아와 AMD 2, 3%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6%와 7% 이상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주도 부진했습니다. 오늘 JP모건 같은 경우 장중 2% 이상 하락을 했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장중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좀 주요 종목 중에 네, 캐터필러라든지 디어 같은 종목이 폭락을 했는데요. 디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에 1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캐터필러 중장비 업체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5% 장중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을 좀 유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는 이 두 종목이 경제 성장세를 시사하는 어떤 바로미터로 작용하는 중장비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뉴욕 증시 이번 한 주도 어려운 한 주를 겪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뉴욕 증시가 바닥을 쳤는지 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하락을 촉발했던 소매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코스트코 등 이제 대형 소매 판매 실적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과연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네, 그리고 약세장의 길목에 있는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인포맥스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